첫 1억을 모으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넣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담배를 끊고 외식을 줄였고 웬만한 거리는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루씩 묘목 한 그루를 옮겨 심는 마음으로 7년을 버텨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넘긴 뒤로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억이라는 작은 묘목을 한 그루 심었을 뿐인데 어느 날부터 묘목이 자라 사과가 열리고 점차 커져 과수원이 되었고 이제 전체가 스스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80만 원을 넣었는데 매월 잔고는 150만 원 넘게 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 몰래 묘목을 같이 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복미의 마법입니다. 첫 1억을 넘기면 작동하기 시작하는 5가지 원리가 있고 이 원리를 알면 2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1억까지 가는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1억 이후에 벌어지는 풍경을 미리 알면 지금의 고생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1억 이후에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다 키워놓은 과수원을 직접 손으로 농약을 뿌려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그 5가지 원리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극대화하는 4가지 방법과 다 키워놓은 과수원을 망가뜨리는 4가지 실수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0에서 1억까지 7년 동안 제가 직접 넣은 돈이 약 7,680만 원이었습니다. 복리가 더해준 돈은 약 2,320만 원이었죠. 비율로 따지면 제 손이 77%, 나무 스스로의 힘이 23%. 솔직히 말하면 거의 혼자 키운 겁니다. 복리는 옆에서 거들어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억을 넘기는 순간 굉장히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1억을 그냥 두면 연 8% 가정으로 1년에 800만 원이 붙습니다. 매달 약 67만 원이죠. 내가 넣는 80만 원에 나무가 알아서 67만 원이라는 열매를 더 수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달에 147만 원이 들어가는 효과가 됩니다. 나무 스스로의 힘이 제 손길의 84%까지 따라온 겁니다.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 되면 역전됩니다. 1억 5천의 8%는 1200만 원, 매달 100만 원입니다. 제가 넣는 80만 원보다 많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 전환점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키우던 묘목이 오늘부터는 가지 하나를 스스로 뻗기 시작합니다. 1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두기만 해도 10년 뒤에는 약 3억 2,4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안 건드린 것 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산이 2억이 되면 나무가 매달 133만 원을 더해줍니다. 제 손길의 1.7배입니다. 3억이면 매달 200만 원, 2.5배. 5억이면 매달 333만 원, 4.2배. 10억이면 매달 667만 원, 8.3배. 제 손이 매달 80만 원으로 일정한 동안 나무 스스로의 힘은 자산이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납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만큼 잔고가 저절로 커지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나무 스스로의 힘이 내 손길을 넘어서는 순간 과수원이 알아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2번째입니다. 같은 1억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잘 봐주세요. 0에서 1억까지가 7년이었습니다. 1억에서 2억까지는 4년 3개월, 2억에서 3억까지는 3년 3개월, 3억에서 5억까지는 4년 6개월입니다. 5억에서 10억까지는 6년이고요. 처음에 1억을 모으는데 7년이 걸렸는데 1억에서 2억은 4년 3개월. 같은 1억인데 2년 9개월이 빨라졌습니다. 2억에서 3억은 3년 3개월, 또 1년이 빨라졌습니다. 3억에서 5억은 4년 6개월. 2억이 추가되는데 4년 6개월이면 처음 1억이 7년 걸렸던 것에 비해 시간이 더 짧습니다. 5억에서 10억은 6년. 5억이 추가되는데 6년이면 처음 1억이 7년이었던 것에 비해 금액은 5배인데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극단적인 비교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0에서 1억은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9억에서 10억은 약 1년이면 됩니다. 같은 1억인데 시간이 7분의 1로 줄어듭니다. 9억까지 키워놓으면 마지막 1억은 1년이면 채워집니다. 묘목 한 그루는 한 해에 가지 하나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목이 되면 한 해에 가지 수십 개가 한꺼번에 뻗어나옵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같은 시간에 나오는 결과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체감하기 시작하면 투자가 즐거워집니다. 1억까지는 고통이었습니다. 1억 이후에는 잔고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 재미가 다시 투자를 계속하게 만들어주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수원은 자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직접 열매를 떨어뜨려 줍니다. 1억을 넘기면
배당이 의미 있는 금액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당률을 보수적으로 4%만 잡아도 1억이면 1년에 400만원, 매달 약 33만원이 떨어집니다. 자산이 2억이면 매달 67만원, 식비를 자산이 내줍니다. 3억이면 매달 100만원,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자산이 책임집니다. 5억이면 매달 167만원, 여기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110만원 정도를 더하면 277만원, 화려하지는 않아도 기본 생활은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 수입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은 제가 출근해야 들어오죠. 아프면 끊깁니다. 해고되면 끊깁니다. 은퇴하면 끊깁니다. 그런데 과수원의 수확은 제가 자고 있어도 누워 있어도 회사를 나와도 그대로 떨어집니다. 한번 키워놓은 나무는 누가 해고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배당주나 배당 ETF의 배당은 매년 조금씩 자랍니다. 미국의 대표 배당 ETF인 SCHD는 최근 10년 동안 배당이 매년 평균 9% 넘게 들었고, 국내 코덱스 고배당주 ETF는 작년 기준 배당률만 5%가 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배당 성장률을 6%로만 잡아도 지금 매달 33만원이 10년 뒤에는 59만원, 20년 뒤에는 106만원으로 자랍니다. 원금도 자라고 떨어지는 열매도 자랍니다. 심지어 일부를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넣어 놓으면 1년 배당률이 15%가 넘습니다. 한 달에 500에서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일 지금 구독자분들이 나이가 젊으시다면 반드시 은퇴 전까지는 떨어진 열매를 다시 흙에 묻으세요. 즉 배당을 다시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또 다른 묘목이 됩니다. 또다시 자기 복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은퇴한 다음에는 그 열매를 그대로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이 전환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풍경이라면 네 번째 원리는 흙 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세금 이야기는 들으면 머리부터 아픈데 1억을 넘기면 이게 진짜 큰 차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묘목을 심어도 흙의 영양이 많으면 수확이 다르거든요.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한도까지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고요.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위면 13.2%입니다. 600만원 한도를 채우면 매년 99만원에서 79만원 정도가 다시 환급되어 들어옵니다. 이 돈을 쓰지 마시고 다시 투자하세요. 매년 99만원씩 20년 동안 재투자하면 원금만 약 2천만원, 거기에 8% 복리가 붙으면 4,500만원에서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세 이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팔아 수익이 나면 매번 15.4%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 안에서는 사고 팔아도 그 자리에서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 떼간 세금만큼 그 돈이 그대로 다시 굴러갑니다. 1억 자산에서 1년에 800만원이 붙는다면 매년 약 123만원이 안 떼이고 그대로 누적됩니다. 20년이면 이것만으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더 쌓입니다. 세액공제 재투자랑 과세 이연을 합치면 같은 투자를 했는데 흙을 잘 가꾼 사람은 20년 뒤에 약 1억 원이 더 많아집니다. 같은 묘목을 심어도 흙이 좋으면 수확이 1억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저율 분리과세 3.3에서 5.5%가 적용됩니다. 중간에 깨면 16.5%가 한꺼번에 붙어서 흙의 영양 준 게 다 사라집니다. 묻어두세요. 안 건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원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가장 과소평가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합니다. 심리 이야기입니다. 잔고가 1억이 안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10% 빠지면 잔고 500만원이 450만원이 됩니다. 50만원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치 적립금이 그대로 날아간 느낌이 들면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1억이 있을 때 시장이 똑같이 10% 빠지면 1억이 9천만원이 됩니다. 1천만원이 빠진 겁니다. 금액으로는 더 큰데 이상하게 반응이 다릅니다. 1억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저 겨울이 와서 잎이 좀 떨어진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뿌리는 여전히 흙 속에서 자라고 있고 봄이 되면 다시 잎을 냅니다. 역사를 보면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S&P 500은 2008년 금융위기 때 56.8% 빠졌습니다.
회복하는데 약 5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는 34%가 빠졌고 5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모든 폭락에서 결국 회복했습니다. 한겨울이 길었던 적은 있어도 봄이 안 왔던 적은 없습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은 한겨울에 가만히 있습니다. 자동 매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들이는 설정도 그대로 둡니다. 장마철에 비가 알아서 적셔주듯이 가격이 떨어진 시점에 자동으로 더 싸게 묘목이 더 심어집니다. 봄이 오면 그 묘목들이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1억이 없는 사람은 겨울에 무서워서 베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봄이 와서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싸게 다시 사들입니다. 이걸 반복할 때마다 자산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갭은 출처마다 다르지만 시장 전체 수익률과 일반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 사이에는 늘 의미 있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흔드는 사람과 안 흔드는 사람의 비용입니다. 이제 5가지 원리를 정리했으니 두 사람의 30년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원리를 지켰고 한 사람은 깨뜨렸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50세에 시작했습니다. 둘 다 매달 120만원씩 7년을 부어서 57세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갈림길은 그 다음 3년에 있습니다. 먼저 B씨를 보겠습니다. B씨는 4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1억까지 어떻게든 빨리 도달했습니다. 묘목을 빨리 심을수록 원리가 빨리 켜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둘째, 떨어진 열매를 다시 심었습니다. 배당을 그대로 재투자한 거죠. 셋째,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을 꺼내면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년 뒤 2,160만원을 잃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넷째, 한겨울에 배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 60세에 약 2억 3천을 들고 은퇴했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돈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64세에 3억을 넘겼고 70세에 약 5억, 75세에 약 7억 1,800만원이 됐습니다. 배당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363만원이 들어옵니다. A씨는 4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자만했습니다. 1억을 모았으니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개별 종목과 코인과 레버리지에 손을 댔습니다. 1억을 만든 건 본인 실력이 아니라 흙의 힘이었는데 흙을 떠나면서 그 힘이 사라진 줄 모릅니다. 둘째, 생활 수준을 올렸습니다. 차를 바꾸고 외식을 늘리니 매달 넣던 120만원이 7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묘목에 주던 물이 줄어든 셈이죠. 셋째, 중도에 꺼냈습니다. 자녀 결혼에 1,500만원을 꺼냈습니다. 있기도 전에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넷째, 60세에 시장이 빠지자 무서워서 팔아버렸습니다. 한겨울에 나무를 베어버린 거죠. 그 결과 75세 시점에 A씨의 자산은 약 1억 7천, 배당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177만원이 들어옵니다. 같은 50세에 시작해서 같은 57세에 1억을 넘긴 두 사람이 75세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177만원과 363만원으로 갈라집니다. 2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57세부터 60세까지의 반 3년이었습니다. 1억을 넘긴 직후의 그 3년이 75세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1억을 넘기면 작동하기 시작하는 5가지 원리. 첫째, 나무 스스로의 힘이 내 손길을 넘어섭니다. 둘째, 묘목보다 성목이 빨리 자랍니다. 셋째, 해마다 떨어지는 열매가 또 하나의 월급이 됩니다. 넷째, 흙이 좋아질수록 수확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한겨울에 흔들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과수원은 알아서 자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괜히 흔들지 않는 것. 묘목을 심고 물을 주고 한겨울에 배지 않는 것. 1억까지 가는 길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그 분기점만 넘기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1억을 향해 가고 있는 분이라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1억 이후에 이런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지금의 절약을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생이 미래의 자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자산이 얼마이고 1억까지 얼마나 남으셨나요? 이미 1억을 넘기신 분이라면 5가지 원리 중 어떤 게 가장 크게 와닿으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